흔히 ADHD라 하면 아이들에게서만 있는 질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ADHD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진단될 수 있는데요. 소아 청소년 시기에 진단된 ADHD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 진단된 ADHD는 소아 청소년 시기에 진단된 ADHD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 성인 ADHD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의 ADHD 증상은 흔히 아는 것처럼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 등의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에 반해 성인 ADHD의 증상은 소아 청소년기와는 다른 일상생활 혹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회생활 및 대인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남용, 충동조절 문제가 공존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공존 질환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아 기대보다 치료 효과가 낮고 때로는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키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기에만 증상이 나타난 경우 ADHD 증상은 소아 청소년기의 전형적 증상과 다르고 다른 공존하는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여 진단 및 다른 질환과의 감별이 매우 어렵습니다. 성인 ADHD 환자가 다른 질환으로 진단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질환에서 ADHD 증상을 보이기도 하여 성인 ADHD의 진단과 감별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성인 ADHD가 의심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성인 ADHD는 소아 청소년 ADHD와 임상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같은 질환이므로 그 원인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소아 청소년 ADHD와 임상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같은 질환이므로 그 원인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ADHD는 현재까지 뚜렷한 한 가지 원인이 유발하는 질환이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가족력 혹은 쌍둥이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ADHD는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아동의 증상을 진료받고 치료받으러 온 경우 부모님 역시 ADHD 증상을 확인하고 같이 치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자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약 26% 정도,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약 7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에서도 3분의 1은 다인자율 전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ADHD가 상당 부분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지만 환경의 변화와 적절한 치료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ADHD는 신경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원인이 있습니다. ADHD와 가장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물질은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물질이지만 특히 뇌의 전전두엽 부위에서 집중력, 충동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하는 여러 가지 능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흥분성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며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성인 ADHD의 환자의 경우 주 호소 증상이 집중력 저하로 인한 부주의, 과잉행동, 충동성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주 호소 증상으로는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에는 어느 때보다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ADHD 환자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할 때는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 집중을 잘하는 특징이 있으니 의심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ADHD의 원인은 두뇌 도파민 보상회로의 이상입니다. 도파민은 신경전달물질의 일종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받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보상회로가 고장나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니 끊임없이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책 보다가 갑자기 핸드폰을 보고 다시 TV를 보는 식입니다.
뇌 발달 측면에서 1차 운동 피질은 일반 아동과 차이가 없었던 반면 대뇌 피질 발달상 가장 두꺼워지는 시기가 일반 아동의 10.5세에 비해 ADHD 아동에서는 7.5세로 3년가량 지연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뇌 영역 중에서도 특히 집중, 판단, 계획 수립, 작업 기억 등과 관련 있는 배회측 전전두 피질의 발달이 지연되어 ADHD 증상 발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ADHD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에는 임신과 출산의 합병증, 외상성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임신 시 태아가 알코올이나 흡연에 노출된 경우, 저체중,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있을 경우 ADHD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 진단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ADHD 증상으로 내 삶이 방해받을 때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 효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물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 재흡수되는 것을 차단, 체내 농도를 높여 활성화시키는 약물 메틸페니데이트를 주로 쓰이며 약물 치료 효과가 영구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약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의존성을 보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이 밖에 상담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책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거나 낮은 자존감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대인관계 측면에서 이전에 위축된 습관에서 벗어나 새롭게 행동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는 산만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성인 ADHD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은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것보단 정확한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